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중국의 한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심각하여 중국의 반도체 골기는 이미 공경에 빠져 있으며 이를 돌파할 묘수가 필요한 시점에 마침 일본의 니콘이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협력 파트너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의 반도체 연구진에 들어와 자신들의 기술 전수는 물론 함께 협력하여 그 난관을 돌파하자고 제안했다는 뉴스입니다. 니콘은 카메라로 유명하지만 캐논과 달리 현미경, 렌즈, 반도체 노광장치 등 광학과 관련된 분야도 집중하는데 현재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장비 기술력에서 밀리고 인텔의 부진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어 니콘 또한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정리하면 반에서 상위권을 달리던 니콘이라는 학생이 성적이 곤두박질쳐 중하위권으로 밀렸는데 원래 하위권에 있던 중국이라는 학생에게 같이 스터디해서 반 1등인 한국이라는 학생을 이겨보자, 이런 조합인데요. 당연히 이런 뉴스를 접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문가 한 분과 중국 지식포럼 카이드에 올라온 사설을 소개하려 합니다. 올해 53살의 오요파 씨는 13년간 경제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현재는 기업을 경영하고 경제 관련 저서를 직접 쓰는 작가로도 활동 중이며 중국 청년들이 가장 닮고 싶은 리더에 오르는 등 중국에서는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소통하는 경제통으로 불립니다. 오요파 씨는 예전부터 중국의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남겼으며 이런 외국과의 협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분의 글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장 큰 상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석유를 말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상품은 원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직접 회로, 즉 칩이 원유를 대체하는 가장 수입이 많은 제품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이런 칩을 이용하여 전 세계 90%의 컴퓨터, 핸드폰, 가전제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세계 제1위 IT 제조국이라고 선전하지만 칩을 수입하여 만들고 있으니 전부 허상에 불과한 명성입니다. 자동차의 핵심 제품이 엔진이라면 전자제품은 칩입니다. 칩은 설계, 제작, 패키징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삼위일체로도 부르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은 삼성과 인텔입니다. 이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칩의 설계와 제조에서 중국은 아직도 중저가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이 고가의 정밀한 시계를 만든다면 우리는 자전거를 겨우 만드는 수준입니다.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을 이뤄나가는 부분을 삼성은 이미 이루고 더 멀리서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를 놓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준비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칩의 발전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반도체라는 사업은 투입 인력도 투자 시간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윤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반도체로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초창기 20년 동안은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기다렸으며 반도체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더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수한 인재와 기업입니다. 한국은 삼성을 제외하고도 LG,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배양하는데 한국은 민관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좋은 예로 한국의 과기부 산하 전자통신연구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정책, 인재, 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협력이 아닌 이웃국가, 한국의 반도체 발전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 완벽한 정부의 뒷받침, 풍부한 자금, 최첨단의 설비 등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반도체 사업 발전사에서 중국은 그 시사하는 바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은 카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이디 커뮤니티는 중국의 시사, 정치, 경제를 논하는 지식 포럼 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 지식의 질이나 가치는 중국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는 포럼입니다. 물론 대중에게 공개된 사이트이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중에서 마오옌칸은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공간으로 아래 소개해드리는 글은 바로 여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골기에서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성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칩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핸드폰, 컴퓨터, 가전제품이 정보와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이 칩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칩의 관계는 벽돌과 집의 관계와 같다. 반도체는 칩을 덮는 벽돌의 역할을 한다. 현재 중국은 수입에 의존해 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칩은 2019년 원유를 제치고 수입 품목 1위로 올랐다. 이 칩의 국산 제조화에 성공하려면 먼저 반도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하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축적과 기술의 혁신, 연구개발 등 반도체로 들어가는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력은 10단계를 완성으로 본다면 0에서 1단계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국으로 눈을 돌린다. 한국 또한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60년의 발전사를 거쳐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는 2019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장점에서 중국 반도체의 단점을 메울 수 있는 답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반도체의 3가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자금. 정부와 민간기업의 상호협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했다. 거시적 통제를 통해 정부는 자금의 흐름을 인도하고 95%의 자금을 대기업에 투자하여 반도체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에도 대다수 국가는 축소 정책을 펼친 반면 한국은 오히려 반도체 등 육성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감행한 부분이다. 기업도 여기에 손을 맞잡았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전 세계 D램 시장의 연 판매량이 급증할 때 삼성은 추가 공장을 4개 더 짓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다. 이런 선택은 경제 위기가 지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 가는 데 기초를 다지게 만들었다. 두 번째, 기술에 자주하는 한국이 항상 내세우는 첫 번째 목표이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 대목은 현재 중국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 정도의 역할만 하여 자국 기업의 자생력을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진흥을 위해 발벗고 나선 대표적인 예는 2016년 한국 정부가 반도체의 신기술에 집중하고자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거대 그룹의 반도체 희망기금으로 하나 2천억 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무조건적인 정부 주도하의 반도체 산업 양성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인재.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정부의 반도체 인재 육성은 도입과 자체 육성의 두 가지로 나뉜다. 특히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습득과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들의 해외 유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런 인재들은 한국이 당시 D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때 중추 역할을 했다. 특히 삼성은 인재 수집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삼성은 매번 기술 혁신을 할 때마다 해외에서 대량의 인재를 초빙하여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해 왔다. 매섭게 밀어붙일 때는 미국에서 한 번에 500명의 공학자들을 데려온 적도 있었으니 삼성이 인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인재들이며 이렇게 키워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과정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런 3가지 특징은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중국에게는 상당히 큰 귀감이 된다. 인재를 중시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필요할 때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한국식 모델은 지금 난관에 처한 중국의 반도체가 다시 일어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위의 글들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칩 산업은 정말 쉽지 않네. 정말 쉽지 않아. 중국 반도체 업종에서 주는 월급만 보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말은 꿈꾸는 것과 같아.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이 치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낮은 업종이며 끊임없이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냥 한국, 일본, 대만에서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우리 편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국, 일본, 대만에서 데려온다면 정말 인재들이겠지. 스스로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 돈은 더 적게 들 테니까.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지. 램과 플래시 메모리는 한국이 넘버원이지. 한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이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야. 생각의 형태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학에 대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에 집착하는 한국 사람들 보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 이거 정말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말이다. 지금 중국은 전환점이야. 20년 후 중국은 반도체에서 분명 1위를 할 거야. 삼성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연구개발부서는 10시 30분 이후에나 퇴근을 하고 출근도 엄청 빨랐었어. 한국은 설비도 기업 인수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니까. 한국의 존재로 인해 현재 중국 소수민족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조선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전곡을 찌른다. 우리는 더욱더 인재를 중시할 것 같다. 국가가 이에 대해 타당하게 대응한다면
화웨이가 제재를 받는 것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의 발전 속도를 10년 이상 앞당긴다고 봅니다. 화웨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제2의, 제3의 화웨이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은 다졌다고 봄. 토양? 이 댓글은 내가 본 글 중에 가장 설득력 없는 글이야. 삼성은 안목과 가격, 생산 능력으로 경쟁자를 압도하지 저가나 덤핑 같은 것들은 하지도 않으니 감탄할 수밖에. 한국이 저렇게 국가의 힘을 빌어 미국과 유럽,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죽이고 있는데 왜 가만히들 있지? 중국의 반도체는 라디오 정도만 만들 듯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못 만들어.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전부 수입해야 하니까.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한국 반도체 장비 시장이 내년에 29.3% 성장하여 중국 마이너스 4%, 대만 9.7%, 일본 12.9% 등 경쟁국을 크게 앞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의 가장 무서운 무기로 반도체를 주저하지 않고 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